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아니, 그냥 본 발언 하세요. 네. 그냥. 자, 의사 진행 발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발언을 하십시오. 5분간 하시면 됩니다. 네. 의사 진행을 할 게 있는데 합쳐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진행에 합쳐서 하십시오. 그러면 6분을 눌러주세요. 진행은 위원장의 권한 사항이니까 자꾸 시간 가니까요. 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발언을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네요. 그럼 본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재 처장님. 네. 우리 헌법에서 우리 사면을 규정하고 있죠.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거는 모든 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나요? 헌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은 법률에 사면할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사면이 있잖아요. 일반 사면만 국회 동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헌법이 아니라 헌법. 헌법에요. 헌법에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사면법에 국회 내란 외환범에 대해서는 일반 사면 감행복권을 특별 사면 이거 감행복권을 제한하면서 국회 제적위원 5분의 3회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원적 법률 아닙니까 이거? 특별 사면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엉뚱한 규정을 사면법에 이렇게 넣지 말라는 보이지 않는 헌법의 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소위 대북송금 관련 이적행위 국가안보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빼고 지금 뭐 내란외환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자 다수당 이렇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랑 똑같지 않나 싶어요. 제가 솔직히 사면법은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현재 구체적인 사면에 관해서 헌법 규정만 있지 시행 절차 이런 상세한 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5개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혹시 대통령이 돼갖고 그거 사면을 할까봐 걱정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또 공범들 많잖아요. 5개 재판에 연루된 공범들 대통령이 되면 본인과 가족 공범들 다 사면해 줄까봐 사실은 국민들 저도 그게 걱정이 돼갖고 사실은 제가 사면법 일부 개정 범죄란을 개정안을 내서 대통령 본인 대통령 그 친족 대통령과 공공관계에 있던 자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제가 사면법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근데 왜 이번에 사면법을 개정하면 우리 저 장관님 네. 사면법 손 대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거를 넣으셔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 제가 이 발의했던 내용 하나도 쏙 빼놓고 말이죠. 무슨 뭐 의원적인 법률을 넣었어요. 내란외환죄 당연히 나쁜 죄죠. 그게 확정된다면 저는 뭐 이런 거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제안하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략적인 거란 얘기예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지금 내란 외환죄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말이지 무슨 내란 외환죄 확정된 것처럼 그 나쁜 사람 하면서 몰아치듯이 거기다가 국회 제적위원 5분의 3 동의를 요한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이런 위헌적 규정을 또 두면서 사법법 개정안으로 정략적인 재판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뭐 재판 개입과는 관계없는 것 같고요. 다만 뭐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지 특권도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법법에 넣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대통령과 관련된 본인 또는 가족 또는 공무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도 사면법에 담아서 다시 개정안 갖고 오세요. 사면법 개정안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루지만 오늘 요거는 다시 보류하고 그 장관님
그런 거 제가 발의한 내용 담아서 다시 갖고 오세요. 부탁합니다. 그것도 뭐 의원님께서 네.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 동기가 이게 뭡니까? 법사위, 우리 소위에서 뭐 일반 강행 처리됐죠? 그동안 1, 2차 상법으로 지금 기업들을 갖다 외국 투기 자본에 그야말로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거 아닙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경영활동 어떻게 하라고 말이죠. 외국 투기 자본에 밥이 되도록 마구마구 해놓고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 자기 사주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반영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최소한 불가피한 M&A 과정에 생긴 자사주 거기다가 또 중소벤처기업들 어때요? 이분들은 사실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외국 자본에 많이 의존해서 자기들이 났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예외를 허용을 해달라고 그렇게 알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예외적인 분명히 규정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전혀 보완 조치가 없이 그저 주가 이제 5천 넘겼으니 한번 더 어떻게 한번 기분을 내보겠다. 저는 이게 지금 주가 5천 넘은 거 이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여기에 인위적인 거품이 개입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품이 올 겁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영권을 외국 투기 자본들, 투기 자본들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제는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고 한국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걸 미리 경고합니다. 의원님, 그 국회 결단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에 긍정적 효과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도 국회 상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물론 일부 지금 뭐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는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게 계기를 해갖고 우리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도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진정한 우리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위 말해 투기자본에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노란법 투법 같은 거 지금 기업들은 발발하는 거 이제 끝났어. 그 나쁜 악법을 당장 스톱을 시켜서 이 고시행 되잖아요. 3월 10일 며칠 안 남았어요. 기업들이 발발을 떨어서 기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악법을 먼저 없애주는 것이 주식시장을 훨씬 투명하게 밝게 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투기자본의 반복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경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단의 여지를 좀 둬주고 특히 중소기업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보완적 조치를 취해줬을 때 주가 사실 중단기도 안정적인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해야 될 걸 꼭 하시고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상법법에도 제가 우려하는 이런 나쁜 조항을 넣지 말고 제 송석준이가 발의한 법안 내용 좀 반영해 주시고 상법에도 보안 비비한 거 오늘 다시 이거 더 재검토 하시고 다시 한번 바로 진정한 주식시장의 중장기 우리 정말 부양을 위한 건전한 경제 경영권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영활동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안으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법안이야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도 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게 목적인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자사주들을 이용해갖고 편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해 줌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또 활발하게 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합리한 상황 있잖아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수피가 2천이었잖아, 2천. 네. 그래서 자, 그만하시고요. 네, 다음은, 성준 의원들이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님. 네.